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는 여러분 그 124페이지죠.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요 결정 여기를 봅니다. 이거 펴놓으시고 124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여러분요,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고, 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이게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취득하는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고요. 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신다?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또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 뭘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죠.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죠.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시험에 이거 물어봤었는데 결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산 취득,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적 취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또 뭐 지역권 같은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지방세에서 간주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령은 취득세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온전한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하는 간주 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 대답을 하고 가액의 증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신탁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과점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으면 그 자들의 주식을 합쳐서 판단하는데 과점주주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비상장 법인 제가 설립할 건데 주식 살 거냐 그랬더니 안 산다고 그랬어요? 안 산다고 그랬을 때 충성심이 강한 몇몇 분들이 사신다고 했는데 30회 그 충성심이 강한 그 충성심으로 30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자, 여러분 어떡하네. 비상장 주식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합니다. 처음부터 독과점먹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 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 사건 하기 위해서 폐강 사들였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자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저시설 나왔다. 뭘 또 올리라고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 하여튼 있었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또 건물에 부착하는 근고 일정한 발전시설 같은 거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 원칙적으로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상 취득한 자, 양수인 또는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부상 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X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여러분 납세무자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지목을 변경합니다.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합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합니다. 이때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예요? 그 시점의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아니고 주된 상속자이다. 아니고 자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꼭 다물고 있고 내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부담스럽게 같은 남자끼리 자 대답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납세무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 말은 자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또 납세무자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답니다. 양도소득세가 양도세는 추정이고 취득세는 무조건 뭐다? 본답니다, 여러분. 본다예요.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만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이 되는 일정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그죠?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그 다음에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 대가관계 입증되는 경우에 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그걸 살 만큼의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 아니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그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되는 이런 경우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집, 계약서상 잔금집 입학이란다. 계약상 잔금집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 시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배웠어요? 국수, 공판, 법. 그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단 이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한다? 사실상 잔금지bil. 연부취득은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지빌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빌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빌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언제입니까? 계약일.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입니까? 등기일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이고. 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 중에요, 12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122페이지 양가로 3번 건축물 건축 있잖아요. 요게 하여튼 올해처럼 책 쓰기 힘든 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한번 있긴 있었지만 진짜 올해처럼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법령이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정부 입법안 같은 게 이제 먼저 나오면서 그 입법 예고가 나와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주로 입법 예고 미리 이제 책을 올해 내야 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이제 입법 예고된 거에 있어서 책을 써요. 그런데 국회 마지막 통과되면서 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쟁점 법안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제 시행령이요. 저 취득세 취득 시기는 우리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면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결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시행령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바뀌거든요. 그냥 입법 예고된 대로 그냥 통과가 돼요. 근데 요번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요 양가로 3번 건축물 건축의 경우요. 122페이지. 요 내용은 정부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지금 책을 썼어요. 그랬는데 요게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부분 다 쭉 훑어보니까 통과된 걸 보니까 다 그대로 다 내용들이 다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또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지난번 먼저 가을에 나왔던 입법 예고안에서 요거는 요거만 다른 건 다 통과되는데 요거만 시행령에서 빠지고요, 개정안에서. 요게 다시 재입법 예고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입법 예고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이게 바뀔 예정인데.